투자의 기술입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예, 반도체주도 예견된 하락이었고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될 것이냐. 자, 이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미증시와 우리 국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락이 언제쯤 멈출지, 반등이 나올지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반등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주들을 계속 고점에서 저점시 매수를 또 얘기를 하는 포인트 투자 전문가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엔비디아하고 이제 테슬라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장이 어제 개장이 됐을 때요. 지금 오늘 마감으로 11% 하락인데 어제 장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시간에서 10% 하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오히려 이제 오늘 빠지고 내일 정도 빠지면 한 $210 정도가 되면 오히려 이제 매수의 저점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엔비디아를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거 반도체 AI를 살려면 엔비디아를 매수를 하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고점의 어떤 그 다이버전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엔비디아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 지금은 당분간은 매수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5.5% 이상의 하락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61선과의 이격 조정은 나온 상황인데 이게 좀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선 대응을 하라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자 보시면 애플도 아직까지 조금 조정폭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마존닷컴도 121선 제가 무조건 깨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 좀 더 빠질 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21선이 오늘 61선 깨졌는데 조정이 저는 나온다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TSMC 같은 경우도 61선의 반등인데 61선까지 깨졌는데 더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이번 주에서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그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코스피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보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자, 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장이 빠지기 전이었거든요. 예, 2800포인트 선에서 무조건 21선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 먼저 1차적인 어떤 선대응은 분명히 하셨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21선에서 지금 121선까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게 121선까지 무조건 조정이 나온다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러면 2710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2700포인트 선에서 121선이 깨져서 2700이 깨진다 한데 이제는 일단 매수 지점에 거의 다 왔는데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일과 월요일쯤이 되지 않겠냐로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전기전자 업종 보겠습니다. 예. 자, 전기전자 업종을 보면 지금 보시면 자, 28,659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121선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기전자 업종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뭐 우리가 좋겠지만 시장과 같이 동행해서 빠질 때는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빠진 폭이 굉장히 커요. 그게 대표적으로 반도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제가 이게 오늘 지금 8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800포인트 선에 만약에 깨진다 한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도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일단은 이제 낙폭과대가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포인트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 외인들이 지금 굉장히 손실을 감안하면서 지난 이 하이닉스가 아닌 이제 삼성전자죠. 7월 4일, 7월 5일에 이게 선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과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지금 토해내는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보시면 예, 지금 6.6% 빠져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양봉 캔들이 나왔지만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 121선까지 조정이 이격 조정이든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19만 4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단기 저점순의 자리에는 와 있지만 한 폭의 가격 조정이 더 나온 시점에서 뭐 19만 원 선, 뭐 이 정도 선에서 단기 어떤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봉의 캔들은 약간 힙소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하이닉스 폭이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한미반도체 제가 주구장창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6월 중순 이후부터 무조건 매도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미반도체도 거의 30% 이상 하락폭이 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보십시오. 고점에서 이게 스물스물 빠지다가 훅 빠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때 놀란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팔 수 없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반도체는 매도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냐면 그 후발 종목들은 뭐 말도 못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어보 반도체, ISC 막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어제도 낙폭과야 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도 신호를 제가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일 이게 후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어느 정도 단기 어떤 그 저점 구간에 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121선까지 조정이 나오면 이 구간부터는 이제 바닥에 어떤 그 반등의 자리가 나오지 않겠냐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저는 매도 의견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스닥 쪽도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종목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주들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추천했는데 하나는 HLB였고요. HLB도 매도 사이를 냈었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7월 초에 이제 매수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온 상황인데 5%.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더 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제 투자 기술을 보고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거냐면 요쪽을 이제 매도를 좀 하면서 낙폭과대 쪽을 이제 매수를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2차전지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냐면, 자, 에코비엠도 저점이 깨졌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저점이 깨진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매수 신호가 유입된 종목군들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삼화알루미늄 뭐 종목들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PNT, 대주전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PNT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구간에서 어제 62,000 캔들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좀 신중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2차전지 이외 종목 중에서 막 20% 정도 빠져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PNT 쪽으로 이제 수익을 상쇄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등의 폭이 이제 목표치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64,000에서 한 7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느냐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대주전자라든지 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쪽에 이제 거래 없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오히려 반등폭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TC 스틸 마찬가지입니다. 에코앤드림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건 약간 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에코앤드림은 올라올 때 제가 요 지점입니다. 지난 뭐 19일 요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건 반등시 매도 의견입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이고 그 이외에 그 2차전지 종목군들이 지금 매수 신호 많이 뜬 종목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오후장 가면서 종목들이 뭐 양극재 단이라든지 삼성 SDI도 저점이 깨진 상황인데 일단은 거래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같은 만약에 10에서 20% 정도 하락폭이 2차전지와 반도체가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리스크 요인이 거의 다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건 지수 같이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이게 하락폭이 좀 커진다는 거.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를 하는 게 뭐냐면 위에서 가는 종목들을 이건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지금 실적 어떤 이슈로 지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10일 이동평이 깨질 때는 어느 정도 한번 매도 조율을 좀 하시고 신고가는 뭐 추세를 타면서 가는 게 맞죠, 그죠?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어떤 그 지금 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셔도 정고점을 넘어갈 때 이런 리스크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크게 빠진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시장이 뭐 85,000원, 87,000원 정고점 넘어간다고 추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전자를 매매하신 분들은 요것 또한 한 78,000원, 79,000원 정도가 내려오면 저는 일단은 단기 매수 자리가 온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등이 나온 이후에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매도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인 시장들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뭐 크게 뭐 두려울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조율을 좀 하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전지가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LG 네. 에너지 솔루션 조금 전에 실적이 사실은 7월 8일에 가이던스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숫자는 뭐 확인하는 정도고 동시에 이 장래 사업 관련해서 경영 계획 관련해서 정정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올 한 해 동안의 매출 목표가 원래는 미드 싱글 성장이다. 그러니까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회사 측에서 오늘 정정 공시 내놓은 거 보면은 올해 매출이 20% 감소할 거다 이렇게 내놨고 그리고 또 IRA 수혜와 관련해서도 원래는 예상 규모가 45에서 50기가와트였는데 이 부분도 30에서 35기가와트로 많이 줄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다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회사 측에서도 캐즘에 대한 어떤 그 반영 자체를 올해 초반 봤을 때 약간 어떤 광물 가격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2분기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1분기가. 예,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좀 길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뭐 트럼프 이슈로 계속 좀, 악재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정정 공시를 냈다는 게 오히려 솔직하게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 회사 측에서.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코스모 신소재 이제 소재 업체 쪽으로 잠깐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어제 잠정 실적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1,80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50억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난 그 2023년도 2분기와 거의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그 악재 국면에서도 그 주가 흐름들을 이제 하단과 상단의 밴드를 보게 되면 이 소재 업종에서 먼저 이제 코스모 코신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단선에서 이제 멈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단선이 20만 원 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과 대형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저점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뭐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소재 쪽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그 수순의 어떤 그 반영을 다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G엔솔이 저점이 깨졌는데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기다리고 버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시각으로 봐주시네요. 그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